계엄 발표한다 그럴 때 제가 만일에 현직으로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에 참가했다 그러면 대통령 입틀막을 해서라도 절대로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네. 2025년 1월이 됐는데 사실은 저는 뭐 별 변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변화 없이 시간 되면 진료하고 또 세상 문제 고민하고 기회 되면 유튜브도 하고 큰 변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관저 안에 숨어 버티다 오전 10시 33분 결국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뭐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저질스러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반헌법적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행위에 대한 어떤 뭐 법적 처벌을 받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서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에 다른 그 내란 혐의를 받은 모든 장관, 장성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헌법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런 형식으로 강제로 체포를 하는 것 그거는 썩 보기 좋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탄핵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저렇게까지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굉장히 안타깝고 그걸 강행하고 있는 법 집행기관들에 볼 것 같으면 인간들이 참 가볍다. 불과 뭐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허리 조아리고 있던 인간들이 약점을 바라보고 하이에나들이 뭐 병든 사자 뜯어먹듯이 그렇게 덤비는 꼴을 보면 인간적으로 많은 연민도 느끼고 그 인심의 그 부박함이라 그러죠. 가벼움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탄핵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누구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사법당국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벌써 줄서기를 시작했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것도 또 뭐 현실이니까요. 안타깝죠. 지금 뭐 정확하게 4대 4대 2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서 뭘 얻을 게 있겠느냐. 어차피 어느 누구도 반대쪽 40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죠. 그게 뭐 프랑스 대혁명과 같이 그런 단두대에서 몇십만이 목이 잘리는 피빈이 나는 내전을 치르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서 함께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공화제 국가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 행태가 공화국 자체, 배 자체를 난파시키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죠. 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한남동 관저 앞에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탄핵 과정을 자세히 보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탄핵을 소추를 하면 그 소추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혈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각자의 주장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한들 대한민국의 큰 그 흐름, 그 운행 방향,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배에 나아가는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지나간 과거를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겪어봤지만 큰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는 건 없다. 소소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나 이런 얘기 할 거는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친위 구테타가 몇 시간 만에 좌절되는 걸 봤잖아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누가 됐다 한들 양극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대 정시 모집 인원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관료는 관료의 속성이 있죠. 2,000명 증원의 이제 그 배경을 쭉 볼 것 같으면 저도 뭐 개업한 의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의료계 문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큰 운행 방향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건강이라는 게 의사가 다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건강 관리 자기가 하는 거고 현재 우리 시스템이면 뭐 약간의 뭐 어떤 갈등은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는 저희 관심사에서 사실 벗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3,058명이 교육받고 있는 이 환경에서 1,000명을 증원한다는 얘기가 떡 나오길래 이런 미친 소리 누가 하나 농담이겠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입에서 오고 가고 있다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멀쩡히 돌아가는 시스템에 이게 무슨 난리야? 다들 제정신인가? 라고 봤더니 그 이제 1,000명 증원하는데 가장 핵심이 민주당 김윤 의원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서울대학교 예방학 김윤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저 처음 알았어요, 그때.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직접 토론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몇 번 토론하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마 지난번 여기 녹화할 때도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언제든지 공개되는 자리에서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녹화된 필름은 JTBC에서 갖고 있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는 1,000명 정원에 대해서 지나갔어요. 저는 몇 번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건 무리한 일이고 절대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 1,000명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작년 2월이죠. 대통령이 나서서 2,000명을 정원한대요. 그래서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난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 그랬을 때 아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민수 차관 빼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고 아 미친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절반 정도가 심의에 참가를 했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회의하는 과정 중에 총리도 있었고 뭐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계엄 발표한다 그럴 때 아무도 반대를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만일에 현직으로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에 참가했다 그러면 대통령 입틀막을 해서라도 절대로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면 카메라를 뒤집어서라도 절대로 발표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게 장관이나 광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막기만 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일들은 일단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죠. 이 중차대한 일도 총리든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한 것 같아요.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과 조 장관님 두 명이 그래도 꽤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국무위원 중에서 두 분은 제정신이었나 보다. 그러나 그분도 사표를 쓴다 그랬지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축한데 2,000명 정원을 결정했을 때 해당 부처의 공무원 국장이나 과장이 어떻게 반대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의 개인적인 품성이 저런 식인데 그래서 아무도 못 막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언론에서 나와서 하는 걸 보면 박민수 차관은 확신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엄으로 비교하면 김용현 국방장관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현직 차관으로 재직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대란의 시작이 2,000명 증원이었고 그 2,000명 증원을 조경 장관께서 하셨다. 네, 제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발표한 겁니다.
그때 2,000명 정원을 자기가 했다 그랬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증으로 걸지를 않았다니까요. 민주당도 위증으로 걸었어야죠. 국회의원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했다 그러면 위증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믿는다는 거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장관이 직을 걸고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정도면 되게 몰렸구나. 그러니 본인이 접으라고. 본인이 결정했으니 본인이 접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운가요? 시킨 사람도 없어졌잖아. 그만 자기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뭐 그렇게 비굴하게 국회의원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 온갖 불쌍한 얼굴을 하고, 아이고, 나이도 드신 분이 왜 그러고 사세요. 예. 그 2,000명 증원을 조경 장관께서 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네, 제가 책임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이니까 이래도 거짓말이고 저래도 거짓말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면 되잖아요. 위증으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말이니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얘기해라. 어차피 그 사람은 위정죄네. 그러면 국회 위정죄가 의외로 그 시력 많이 나와요. 왜 안 하겠어요? 민주당이 왜 안 할까요? 자기들 생각도 비슷하거든. 2,000명 늘리는 거 동의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정권이 만일에 바뀌어서 김윤호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서 실세가 된다고 치면 4,500명 늘리겠죠, 뭐. 4,500명 늘린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그새 또 바뀔까요? 하도 자주 바뀌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방송을 의사들도 볼 거고 의사 가족도 볼 거고 정부 당국자들은 뭐 이런 얘기 안 보긴 하겠죠. 일반 국민들 중에 일부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 행정관료, 상황만 변하면 그때그때 표만 되면 온갖 말 바꾸기는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어디 나가서 내가 했던 말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누구를 인식하거나 의식해서 이게 표가 되겠네, 이게 돈이 되겠네, 그래서 말을 뒤집지는 않아요. 안 하지, 차라리. 아니면 말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되면 미안합니다라고 말 한마디는 하겠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 바꾸는 사람 말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1,000명을 줄여야 된다 그랬다가 4,500명을 늘려야 된다 그랬다가 2,000명 늘렸더니 이것 때문에 의료 대란이 생겼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박민수 차관은 일관성은 있네요.